이번엔 실습 시간입니다. 실습은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세팅스톤.py 앱 등록까지 실습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완료되지 않은 분들은 지난 시간 강의록과 제가 올려드린 영상 참고해서 반드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와주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프로젝트 세팅들을 했었죠. 그리고 퀘스천스라는 앱 만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걸로 비유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응답이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urls.py로 유저가 요청을 하면 urls.py가 URL을 읽고 알맞은 뷰에 있는 함수를 찾아서 호출을 한다 했었죠. 그리고 뷰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하다가 데이터 입출력이 필요할 땐 모델을 불러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템플릿한테 넘겨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직접 해볼 거예요. 먼저 VS 코드로 들어가서 다시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또 열어줄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파워쉘이 기본으로 열리니까 cmd 다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상 환경을 다시 실행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터미널을 다시 열게 되면 가상 환경을 무조건 반드시 실행시켜줘야 되고요. 왜냐면 우리는 장고를 우리 가상 환경 안에다가 설치해놨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 접속하지 않고 장고 명령 같은 거 치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윈도우는 스크립트 폴더로 들어가서 맥은 빈 폴더로 들어가서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폴더로 들어가는 방법은 change directory cd라는 명령어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폴더는 gdsc backend라는 폴더인데요.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가상 환경 그리고 윈도우는 스크립트, 맥은 빈 폴더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그냥 activate라고 치시면 되고 맥은 source activate를 이용해서 가상 환경을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가상 환경이 실행되면 앞쪽에 venb라는 우리 가상 환경 이름이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전 지난 시간에 가상 환경을 안 끄고 터미널을 껐더니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뜨네요. deactivate라는 명령어를 써주면 이렇게 가상 환경이 종료가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상 환경 이름이 나오면 가상 환경이 잘 켜진 거고요.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폴더가 이건데 우리는 프로젝트 폴더로 터미널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터미널을 이동시킬 때는 이렇게 점점 누르면 위에 있는 폴더로 이동이 된다고 했었고요. cd 두 번 해서 gdsc 백엔드 폴더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cd 프로젝트를 입력해서 우리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로 지금 터미널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드디어 urls.py를 한번 수정을 해볼 거예요. urls.py에서 우리가 만든 questions라는 앱에 있는 뷰를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from questions import view라는 문장을 달아줘야 하고요. url은 프로젝트 전체에서 같이 쓰는 파일이기 때문에 config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urls 키셔서 맨 위쪽에 이렇게 쳐주면 urls.py에서는 manage.py를 기준으로 해서 questions 폴더 안에 있는 view라는 파일을 불러들여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url patterns라는 리스트에다가 pass라는 함수를 추가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요청이 처음 들어왔을 때 url 뒤에 있는 pass를 읽어서 pass가 이거와 맞다면 여기 있는 함수를 실행시켜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views라는 파일에 들어가서 index라는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퀘스천스 폴더 안에 있는 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뷰 안에 index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request라는 걸 파라미터로 받을 건데 얘는 요청이 들어온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렌더라는 걸 반환을 해줄 건데요. 얘는 HTML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우리 요청 값하고 어떤 HTML을 반환할지를 넣어줘야 돼요. 우리는 index.html을 반환한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 뭐냐면 이 index.html도 만들어줘야겠죠. 얘는 템플릿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questions 폴더 안에 템플릿이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점은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question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MTV 패턴의 뷰와 모델과 템플릿, 이거는 아르바이트생들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점 안에 있어야 됩니다. 템플릿 안에다가 index.html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간단한 hello world라는 html을 만들어 봅시다. 태그를 열고요. h1이라는 태그를 만들 건데요. 얘는 제목을 의미하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hello world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봅시다. 그리고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python manage.py run server라는 걸 쳐주면 우리 서버가 실행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브라우저 키신 다음에 127.0.0.1에 8000이라고 치면은 우리 지난번에 기본으로 나왔던 페이지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근데 이제는 오류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 페이지는 URL에 아무것도 없을 때만 뜨는 페이지거든요. 우리는 URL 패턴을 추가해 줬습니다. 뭐냐면 questions라는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슬래시 questions라는 녀석을 붙이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URL을 읽고 웹 브라우저가 HTTP request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걔 뒤에 보면 그 전달된 객체에서 URL 패턴을 읽어서 questions로 끝난다면 이 함수를 실행시켜 주는 거죠. 이 함수는 index.html이란 녀석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반환이 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하면 굵은 제목으로 헬로 월드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린 드디어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웹을 세상에 공개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HTML을 동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지금은 이 HTML 파일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HTML 파일을 갖다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HTML을 새로 만들어서 주고 싶어요. 그럼 일단 뷰 파일을 한번 수정을 해봅시다. 인덱스 함수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해 볼 거예요. 먼저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 겁니다. name은 저는 kim이라는 문자열로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ontext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의 키는 name이고 그리고 value는 아까 만든 위에 있는 문자열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템플릿에다가 전달을 할 때 우리가 받은 요청 말고 여기 우리가 만든 가공한 정보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템플릿 안에 있는 HTML 파일에서 우리가 넘겨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해서 직접 HTML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죠.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중괄호 2개 붙이고 우리가 넣어준 딕셔너리의 키를 입력해주면 value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p라는 태그를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up라는 태그 안에 중괄호 2개를 붙이고 여기에 우리가 넣어둔 딕셔너리에 키 값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키는 name이었죠. 그리고 value는 아까 말했던 위에 있는 이 문자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name이라고 치면 알아서 여기에 우리가 아까 넣었던 이름 킴이라는 내용이 바뀌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다시 가서 요청을 해보면 오타가 있었네요. 딕셔너리로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요청을 해보면 우리 안에 넣었던 킴씨 반갑습니다 라는 비태그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우리가 컨텍스트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라는 딕셔너리를 HTML 파일을 만들어주는 함수에 같이 넣어주면요, 우리가 index.html을 주세요 라는 요청을 할 때 index.html에서 우리가 딕셔너리에 넣어줬던 걸 읽어서 직접 HTML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넣어준 딕셔너리의 값을 이렇게 중괄호 2개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HTML을 직접 바꾸는 게 아니라 뒤에서 넣어주는 정보만 바꿔줘도 HTML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DB에서 가져다 넣는다라고 하면은 DB 값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반환해주는 HTML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이런 질문 답변 게시판을 만들어 볼 겁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제목, 내용 같은 것만 있고요. 그리고 생성 일자 같은 걸로 정렬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DB에는 질문 제목, 내용, 그리고 생성 일자가 저장돼야 되니까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봅시다. models.py를 켜서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질문이니까 questio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questions 앱에 있는 모델로 들어가세요. ques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요, 장고 모델에서 models라는 파일에서 제공하는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컬럼에 들어갈 값들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첫 번째로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생성 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은요, 200자 이하의 문자열이 들어갈 거고요. 200자 이하의 문자열을 설정해주는 방법은 모델스 파이에 있는 캐릭터 필드라는 클래스를 갖다 쓰는 겁니다. 한번 따라 쳐볼게요. 그리고 내용은 길이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그럼 길이를 예측하기 힘든 문자열을 받는 설정은 텍스트 필드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컬럼으로 세팅해 줄 때는 date time 필드라는 걸 쓸 겁니다. 런 서버를 한 번 더 해서 오류가 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타가 있었네요.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run 서버 명령어를 치면은 서버가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우리 서버에 데이터베이스가 벌써 생긴 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migrations라는 명령어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make migrations라는 명령어를 쳐줄 거예요. python 띄고 manage.py 띄고 make migrations라는 명령어를 쳐주면 장고는 우리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모델스 파일을 싹 다 뒤져서 바뀐 점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우리는 question이란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럼 이 바뀐 내용을 question 안에 migrations라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0001 이니셜이라는 내용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여기 우리가 바꾼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python manage.py migrate라는 명령어를 쳐볼 거예요. 그러면 이 migrations 폴더 안에 있는 가장 최신의 migration 파일을 읽어서 이거대로 DB를 만들어 줄 겁니다. 오타가 있네요. 잘 보시면 엄청 많은 명령어들이 실행됐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리고 잘 실행이 됐으면 맨 밑에 db.sqlite3라는 파일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설정해줬던 SQLite 데이터베이스의 파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DB에 저장하는 정보들은 다 여기다가 저장이 될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퀘스천 설정에 따라서 퀘스천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걸 확인해보는 방법은 장고의 어드민 기능을 사용해 볼 겁니다. 먼저 슈퍼유저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터미널에 python manage.py create 슈퍼유저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름을 치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어드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그냥 엔터 쳐서 넘기시고요. 비밀번호는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는데 기억하기 쉽게 1111로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입력해주고 비밀번호가 너무 쉽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로 뭐 대단한 거 만들 거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퀘스천스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admin.py라는 걸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모델을 어드민에다가 등록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등록하냐면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 치시면 됩니다. 근데 따라 치실 때 우리가 만든 퀘스천 클래스를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manage.py에서부터 오는 경로로 questions 안에 모델스 안에 question이라는 클래스를 우린 가져야 됩니다. questions 안에 모델스란 폴더에 있는 question이라는 클래스를 우린 갖다 쓸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admin.site.register라는 걸 통해 등록을 해볼 겁니다. 뭘 한지 모르겠지만 이따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서버를 실행시키고요. 브라우저에 127.0.0.18천 뒤에 어드민을 붙여볼 겁니다. 런 서버 명령어를 쳐주고요. 이번엔 뒤에다가 어드민이란 녀석을 붙여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는 로그인 창이 뜰 거고요. 잘 보시면 URL 패턴지에 우리가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어드민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장고에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만든 슈퍼유저 이름과 비밀번호를 쳐볼 겁니다. 저는 어드민과 1111이었고요. 그럼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든 그리고 이 어드민에다가 등록해 놓은 모델 클래스들이 여기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뭐 질문 같은 거 추가할 수 있고요.
날짜는 우리 수업 날짜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저장 눌러보면요, 우리가 만든 질문이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DB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PK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PK를 만들어주지 않았죠.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설정에 PK를 추가해주지 않으면 장고는 알아서 id라는 걸 만들어서 추가를 해줍니다.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안에다 넣어줄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은 디스코드 질문에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어요.